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네, 12월에는 산타 랠리라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기보다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들의 주주분들이라면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비상계엄 사태에 최대 수혜주는 카카오, 그룹주, 일제히 상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주가가 빠진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2%대 급등세에 카카오는 8.50%,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까지 2에서 3%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주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평단가는 대다수가 9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 손실률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의 차트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한참 동안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1년 동안 빠진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카카오페이는 무려 27% 급락을 보여줬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5%대,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장 주가가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보다 훨씬 낙폭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야 될 산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카오그룹주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세게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그룹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정부 이래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김검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었고요. 당시에 카카오 악재들로는 이 5가지 악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는 2024년 들어서도 하향 추세만 그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주가 상승세는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7거래일째,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매수세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누적 순매수를 살펴봤을 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들의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형보다 아우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의 해가 2025년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라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그룹주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네이버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그 종목이 카카오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카카오 그룹주 정말 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카카오 그룹주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 이후로 인해서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도 있죠. 원전이라던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어제 네. 잠 못 주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졸음에 참느라 참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아까 앵커님이 새벽 3시까지 네.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도 새벽 한 1시 반까지 잠을 못 자면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지금 아마 대부분의 채널들에서 이제 어제 밤 새벽에도 실시간으로 해외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증시 ETF에 대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 그쵸. 내내 나왔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런 부분도 내내 중계되면서 어려웠던 흐름들 나왔었는데 우선 오늘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들을 다 같이 다시 또 순매도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혼란 이게 언제 빨리 봉합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당장 바로 내일 봉합되지 않겠죠. 이게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게 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통과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어하는 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케이스를 본다면 지금부터도 최소한 이 불안정성이 한 3개월 이상은 최소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하는 그 주 원인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물론 오늘 새벽에는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어제 종가 환율 대비해서는 더 올라가서 지금 1,414원 그 레벨에 와 있는데 이런 환율도 부담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국내 시장이 7월 달부터 내내 7, 8, 9, 10, 11 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이번 12월에는 그래도 연말 산타랠리 좀 나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렇죠. 저평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그 반등도 기대했는데 지금 12월 초부터 이런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렇게 저평가 받는 아쉬운 흐름은 이번 달에 12월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때 제가 이 방송 때 맨 말밑 때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이번 12월 달에도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한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경계감이 가득했었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빗대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도 좀 경계감을 잔뜩 들고 가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탄핵소추안이 당시에 제기가 됐을 때 네. 가을쯤이었고요. 네네. 2017년 3월 달쯤에 결국에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월이 거의 저점 부근이었고 2016년 12월부터 반등이 시작해서 2017년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이러한 흐름을 지금 상황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다르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전 2016년대의 케이스를 한번 보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이 100% 일치하진 않을 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와 지금 거시경제, 매크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다르니 100% 맞추지 않겠지만 좀 참고를 해본다면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쵸. 그 부분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 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2016년 때.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것만 본다면 얼마 이제 안 남은 거죠. 저점은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와는 다른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이미 그 전부터 증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내년도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 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꺾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완전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또 그와 반대로 또 금리가 내년도에 또 인하될 수 있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증시가 내내 안 좋았던 상황에서 6개월 차 때 지금 안 좋은 상황, 이번 12월 달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잠재되었었던 리스크가 한 번 더 크게 나온 부분이다 보니 증시가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바닥을 확인하고 네.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증시만 본다면 오히려 저점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월요일장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를 들고 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집중해보면 좋다라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그렇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거의 최고의 승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2% 급등을 보여줬고 제가 오늘 앞서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카카오페이의 1년 동안의 주가 향방이 한 27%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만 22% 급등을 맞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네네. 카카오그룹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침 저희가 또 이걸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월요일날 방송 때 그때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네. 인터넷 플랫폼 관련 말씀드리면서 12월 달에는 네이버가 먼저 더 큰 호재로 인해서 20% 이상 올랐고 카카오가 오르지 못했는데 보면 이번에 12월 달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에 대한 월요일 날의 질문 때 저는 단기로는 카카오를 봐야 한다. 최근 기관 수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단기 카카오를 그쵸.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예상치 못한 이슈까지 포함되면서 막대한 메이저 수급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나왔고 오늘 카카오 같은 종목이 8%나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은 카카오가 지금 오늘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뺀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AI 성장하는 플랫폼 그 흐름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잘하고 있고 플랫폼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전 세계 트렌드가 11월, 12월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상했던 카카오의 이번 12월 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밴드보다 조금 더 높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로 정치적인 이슈에서 그쵸. 수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 이게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8%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달에 사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올해 4월과 5월 초에 5만 원대 초반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내려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 12월 달에 물론 주식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쉴 수 있겠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12월 내에 연말까지 보면 5만 원 뚫은 이후로 더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도 카카오 쪽을 보시는 분도 있다면 우리가 단기 대응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12월 달에 원래 좀 생각을 했었던 상방의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 내에서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특히나 대장 종목의 역할을 해냈었는데 지금 보시기에 그룹주 내에서 가장 접근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룹주가 하나 있을까요? 네네. 저도 사실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선물로 드릴까 네.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화면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지금 보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금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두 번째로 뭐냐면 게임 업계가 11, 12, 1월이 최성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호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호재들이 중첩되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 그 부분 본다면 저는 오늘 상승했던 페이뱅크 이런 것보다도 화면 보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는데 물론 카카오 게임즈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게임에 대한 모멘텀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11월 달부터 기관이 카카오 그룹주를 싸그리 매수하는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중이고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트를 보시된다면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19,000원 라인인데 이 선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올해의 1년 동안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거든요. 지금 올해 7월달 중순까지는 이 19,000원 이상에서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추세를 잘 버티고 있었지만 7월 중순과 8월 초에 이 부분 19,000원 라인을 못 뚫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8, 9, 10, 10일 내내 이 부분을 못 뚫고 밀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 게임즈가 이 파란색 선 19,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만큼 이 회사의 1년 차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저항을 뚫는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이 드디어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종가로 뚫었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 게임업계 성수기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플러스 알파의 호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요즘 최근에 가상화폐가 큰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파생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게임 중. 예전에 게임 쪽에 보면 20년과 21년 때 한참 유명했던 게 P2E 게임이요. 맞습니다. P2P도 있고 더불어서 블록체인 플랫폼 이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들도 그런 플랫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이 같이 다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그룹주에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타이밍 때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카카오 게임즈 눈여겨보셔라 라는 추천 종목까지 이야기 챙겨봤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 이야기는 끝을 내보고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은 바이오 종목 하나, BHI 원전주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바이오 종목인지 원전주인지 참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궁금한데 원전 종목이 오늘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지금 11월 중순부터 정말 밀렸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리아켄 바이오를 초이스로 가지고 왔고요. 좀 아쉽지만 저도 사실 원전 섹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쉽지만 비초이스로 좀 BHI를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전 종목인 BHI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윤 대통령의 이제 그 드라이브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밀림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아예 갈아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거래일 이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상승 추세가 나오는 그런 튼튼한 종목이었고 대장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일본 기준으로 21선 생명선 이 선을 언제든지 주식이니까 잠깐 이탈할 수 있겠죠. 하지만 5거래일 이내 또는 더 늦게 본다면 한 7거래일 이내에 어떻게 5거래일이면 일주일과 2주일 정도 차이겠죠. 그 내에 다시 한번 그 21선을 그 위로 돌파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승하는 추세에서 다시 회귀하는 모습 그 모습이 1, 2주 안에 못 나오면 그 추세는 이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BHI가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지금 이 노란색 선이 21선 생명선 일본 기준 라인입니다. 오늘 강한 음봉으로 인해서 20선 깼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최소한 5거래일 이내 가장 좋은 조건은 5거래일입니다. 이 내에 다시 21선에 위치한 16,000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이 BHI의 최근 2, 3개월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반등은 잠깐 시도하겠지만 다시 또 저항에 눌리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흐름이 일주일 내에 중요한 모멘텀인데 네. 제가 좀 비초이스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원전 지원하는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BHI를 포함해서 원전 섹터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국내에서의 원전 플레이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빠르게 밸류를 반영바꿔서 올랐던 거였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가 3분기 때 9월인가요? 그때 체코 쪽 원전도 수출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세외 이제 원론들도 뭐 동유럽이든 또 뭐 예를 들면 중동이든 다 지금 우리 정세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재적으로 체코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K 원전의 수출을 좀 물량을 수주를 의뢰하려고 했던 그런 잠재적인 그런 후보 그런 국가들도 이 사태를 다 보고 있는 거죠. 했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기업만이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집단들과 국가까지 같이 한 원팀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정말로 협력하는 시너지가 나야 하는 그런 산업이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BH가 잘하든 뭐 두산에너비티가 잘하든 이 한 기업이 잘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주도로 같이 해서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팀에 대한 깨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다. 저는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이 좀 기분 나쁘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요. 저는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가가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14,000원 맞아도 더 깬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많이 아쉽지만 물량을 다 좀 정리를 하시기를 제안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14,000원, 15,000원 오늘 종가 그 라인들 그 근처에서 단기에 좀 반등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한다면 그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이평선이 위치한 16,000원 라인 그 라인을 5거래일 또 늦게라도 한다면 7거래일 이내에 회복해 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빠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추세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섣부르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들고 오셨어요. 사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도 좀 손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10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잔이랑은 조금 다르게 최근에 14만 원까지 터치가 나오고 나서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거래일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리가켄바이오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워낙 올 한 해에 정말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상세한 설명들은 조금 더 차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M&A 시장에서 쓰고 있는 ADC라는 그 플랫폼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올해 1월 달에 오리온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막대한 현금을 또 지원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천억 정도의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정말 현금 부자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몇 년, 5년 내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정말 다양한 ADC 파이프라인 플랫폼들을 운영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네. 또 이미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기업이죠. 이런 내용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 때 왜 리가켄바이오를 보느냐 그 부분을 차트와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11월 11일 날 고점 찍고 나서 거의 지금 한 3주 동안에 40% 이상 밀리다가 최근에 어제와 오늘 소폭 좀 반등이 나왔죠.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 10만 원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 선을 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2분기, 3분기 내내 상승을 할 때 8월 달 말에 10만 원을 못 뚫고 밀렸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달 9월 달에는 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지지 라인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할 때도 빠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1월 달 중순과 말에 이 10만 원 라인을 궁극적으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한 6개월치를 본다면 이 10만 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지에 따라서 추세가 매우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지금 2주째 연속으로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데 투자 심리 측면에서 한데 채권 10년물 금리도 빠지고 있는 중이다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에 부분은 주가 차트이지만 아래에 보시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고 파란색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보시면 주가가 5만 원대, 6만 원대 횡보할 때부터 해서 해내 장기적으로 기관 순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이 리가켄바이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 기관이 10월 말부터 13만 원대부터 해서 그때부터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던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 주포였던 기관이 지금 본다면 11월 21일인데 최근 2주 사이에 다시 9만 원대 중반과 10만 원 초반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담으면서 최근 보시면 어제와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 견인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돌아온 주포인 기관이 바닥에서 사고 있다 한다면 저는 기관의 형태를 본다면 이번 사이클 때 이번 12월이든 1월이든 더 상승이 나와서 다시금 11월에 보여줬던 13만 원, 14만 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드리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제약바이오 일정들을 봤을 때 1월, 2월 달에도 좋은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가는 투자 심리도 좋아지는 국면이
지금부터 또 이어진다 본다면 우리가 리아켄바이오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4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가인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터치가 가능하고요.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바이오 종목들의 재도약을 기다려보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채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며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 테마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햇살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39,704원에 15%입니다. 내일 반등을 봐야 되는 건지 시외가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전 KPS 지금 저희 햇살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49,000원대까지 어제 올라갔었고요. 어제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단기간에 40% 넘게 치솟았던 종목입니다. 네네. 그런데 하루 만에 지금 이평선이 60일 이평선까지 미끄러졌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간에 조금씩 더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가 원전 종목을 이야기를 했을 때 5거래일 동안의 추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려서 제가 비초이스로 BHI 말씀드릴 때는 네. 대장 종목인데 21선을 내내 지켜주다가 깨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5거래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말씀드렸는데 한전 KPS는 조금 다릅니다. 차트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햇살님은 지금 비중도 괜찮고 투자 그 단가도 39,700원대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빠진 모습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고 수익 중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라도 좀 건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시간외를 보니까 아직 시간외가 6시까지라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종가 부분 거의 근처에서 시간외에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외에서 당장 대응을 하시기는 좀 권장드리진 않고요. 차트에서 한전 KPS는 중요한 라인이 지금 현재 오늘 종가와 거의 비슷한 44,000원 라인. 이 라인이 정말 한전 KPS의 최근 6개월 사이에 매우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번 주 이제 목금이죠. 목금 내에 44,000원, 이 파란색 그어놓은 선, 이 근처나 그 위에서만 횡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원전 섹터 전체가 투자 심리가 좀 눌려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차트가 전 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자 한전 KPS 7월 중순에 물론 음봉 나왔지만 큰 상승 나오다가 시초가가 거의 44,000원대 라인이었고요. 그다음에
8월과 9월 내내 그리고 10월 초 내내 이 파란색 선 44,000원을 못 뚫고 있다가 결국 10월 중순에 뚫으니까 뚫고 나서는 오히려 10월 말과 11월 달 중순에 지지하고 또 올라왔었습니다. 그만큼 한전 KPS의 최근 6개월 추세를 본다면 이 파란색 선 44,000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마침 오늘 음봉 나오면서 종가가 거의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드리는 추세에 매우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내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내에 이 44,000원 라인 근처나 그 위에서 좀 움직인다 한다면 그때는 좀 보유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또 한번 고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만약 이 종목이 더 빠져서 오늘 이제 장중 저점 부분하고 이루어지는 43,000원 라인 이 부분마저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전량 다 익절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 살펴봤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똑같은 대응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 부근이 좀 깨지지 않는지 그 부분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상황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40원에 7% 보유하고 계시고요. 사실 오늘 음식료 섹터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네. 어제 계엄령 선포가 됐을 때 일부 좀 음식 쪽에서 네. 광고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금이라도 뭐 라면이나 이런 필수품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음식료 섹터가 오늘 올라간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 대상도 오늘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이슈들도 단기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 대상이라는 주가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은 좀 이제 무리가 되는데 당장 이번 12월 달에도 또 1월 달에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두콩님 보유하신 비중도 7%로 한다면 더 들고 가기가 부담 없는 그런 비중이고요. 또 가격도 26,000원대라서 물론 지금 2만 원대 초반 종가로 본다면 마이너스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서 더 가지고 가자 드리는 말씀이고 이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도 한 30% 이상 크게 증가하는 기업인데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뭐 주가야 지금 K 음식료 기업들이 크게 부합받았던 6월 중순 이후로 차익 매물 때문에 또한 모멘텀 소멸 때문에 빠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지금 주가는 내년도에도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현재 제가 현재 지금 퍼를 보니까 내년도 전망되고 있는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퍼 수준이 6배밖에 안 돼요. 네.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PBR도 거의 0.5배밖에 안 되는 극도의 저평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당장 큰 반등 나오기는 어려운 모멘텀이겠지만 더 빠질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 지금 21,000원을 오늘 물론 뚫다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조만간 21,000원 바로 위 주가지 않습니까? 21,000원 또는 22,000원 이 정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밴드 다시 이 밴드 내로 주가가 올라온다 한다면 만약 완두콩님이 이 종목을 지금 있는 비중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가님 말씀 듣고 보니 비중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하신다면 저는 이 21,000원, 22,000원 밴드 내에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더 추가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단가를 좀 더 24,000원대로 낮추면서 좀 더 보유하자. 이런 관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완두콩님께서 바로 질문을 주신 게 그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인내를 더 오랫동안 하실 수 있다 한다면 당연히 지금과 또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근데 이 종목이 추세 지금 6월달 중순부터 꺾이고 있는 6개월의 아쉬운 추세, 이 추세를 확연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밴드로 그려놓은 21,000, 22,000원 이 밴드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의미 있는 반등의 시그널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비중 더 추가해서 좀 몇 개월 더
보유할 수 있다. 그런 인내심이 있는 투자분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값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수익 내자 제발님의 종목이고요. 형제 엘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5원에 15%시고 저는 당연히 수익권이실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의 손실은 감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재명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장난 아니네요. 지금 팔고 나와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시초가 전에 그러니까 장외 거래라고 하죠. 그 전에 네네. 들어가야 되나? 라고 네.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미 뭐 다 올랐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들어가지도 그렇죠. 못하더라고요. 예. 형제 엘리트도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제 기억에 20몇 개의 기업이 상한가에 갔는데 그 네. 종목들이 다 싹 다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뭐 이게 방송에서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정치 테마 관련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선 이 종목은 지금 정치 관련한 부분에서 그냥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정치인 관련한 종목으로 엮이면서 매매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수익 내자 재발림 비중도 비중이지만 보유하신 단가 대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요일과 금요일만큼은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오늘도 종가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마감하면서 상한가 마감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시고 오히려 더 수익권 올라왔다가 단기에 만약에 1,400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올라왔는데 상승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1,400원대로 깨질라 한다. 그때 매도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바로 내일 같은 경우는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수익권으로 올라온 다음에 1,400원 라인을 많이 못 지키고 깬다고 한다면 전량 매도를 권장드리겠고, 만약 주가가 단기에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저는 사실 이 정치 쪽 관련해서 물론 오늘은 다 상한가 나왔지만 이게 뭐 지금 금요일 또는 다음 주까지도 내내 더 쭉 이어지겠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단기로 보기를 권장을 드리겠고, 주가가 만약에 1,400원을 뚫고 나서 1,500원, 1,600원 내내 올라간다 한다면 저는 아예 그냥 기계적인 대응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저는 1,500원부터 해서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물량을 내가 15% 비중이니까 여기에서 뭐 5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기계적인 가격대를 보고서 매도하는 부분이 전 또 나은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제 엘리트 이재명 테마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 특성상 주가의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익권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수익내자님의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5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시장이 참 안 좋아서 힘들었었는데 어제 계엄령 이슈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네. 마쳤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대왕고래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삭감을 크게 하면서 5억인가요? 그 정도만 남겨놓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완전히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예산안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 체크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사실 원래 일정은 다음 주죠. 다음 네. 주에 이제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부산에 와서 시추 장소로 가서 일차 시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비용이 이제 절반 정도는 가스공사가 부담을 하고 절반은 이제 정부 자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와서 어그러진 상황인 네. 거죠. 이미 그 시추선은 이미 예전부터 출발했거든요. 이미 11월 때부터 출발해서 오는 중이고 대부분 다 왔는데 이렇게 어그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미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을 나온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다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저는 손절 라인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지만 좀 더 추세를 보면서 보유하면서 다음도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자. 당장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6월 3일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승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왕고래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가 5월 말 6월 초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대장 종목으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 그 전이 뭡니까? 대왕고래와 모멘텀과 상관없을 때 그때 주가가 2만 원대 후반과 3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본다면 거의 지금 다 왔어요. 3만 3천 원 종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인회장님께서 5만 원대의 주가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2만 9천 원대, 3만 원을 한다면 뭐 큰 차이도 사실 안 나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미 지금 손절 라인은 지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9천 원이나 3만 원대 라인, 제가 지금 파란색 선을 그어놨던 대왕거래 모멘텀 받기 전에 지금 5월 달 후반부 때의 주가 라인, 그 부분을 중요한 저점으로 좀 보기를 권장드리겠고요. 파란색 선을 그어놨던 이 라인 근처대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서 횡보하던가 소폭 반등이 나오던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나온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다음 전략을 취하는 게 오히려 맞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요.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수익내자님께서는요 다음 주 월 또는 수요일 이 이틀 중에 사이 때 한 번 더 의뢰하셔가지고 분명 그렇다면 이제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있으니까 분명히 3만 원대 초반이나 2만 원대 후반 부분에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라인을 갖추겠죠.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셔가지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상안이 많이 삭감되었다라는 내용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탄핵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개파락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대응 전략을 좀 미뤄보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용선제이님의 종목 블루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00원에 10% 추가 매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뭐 블루엠텍이 포함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 페트론을 포함해서 D&D 파마텍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블루엠텍을 보유하신 분들도 그럼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이렇게 하셔서 많이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만치료 종목들이 올해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종목들 조금만 엮여있다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1차 상승 랠리가 나왔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떤 테마가 1차 상승 때는 다 같이 좀만 엮여도 다 같이 올라가지만 그 상승이 한번 꺾이고 난다 한다면 다음에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때는 옥석거리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찐 비만치료 종목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종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시장에서 철저한 응징이 들어가는 게 2차 랠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고비와 제대로 엮여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2차 랠리를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큰 자금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탈락한 부분이 좀 보여져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용선제이님께서 비중은 10% 좋아요. 좋은데 저는 비중 확대를 제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6,900원대 라인이라서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4월, 5월, 6월 이때에도 12,000원대, 13,000원대 이 정도 라인에서 횡보하다가 그다음부터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종가 보여주고 있는 이 라인에서는 한 번 더 쭉 횡보를 하다가 횡보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게 반등을 나올 것인지 저는 그에 대한 갈림길이 아마 12월 달에 이 파란색 제가 칠해놓은 박스권 내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기로는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해서 상승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 의견이 틀려서 이 박스권 라인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서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보유하신 단가 16,000원대, 17,000원대 이 부분에 온다 한다면 저는 그냥 그 부분에서 손실을 줄이는 부분에서 매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와 반대로 저의 의견처럼 이 파란색을 치료는 12,000원, 13,000원, 14,000원대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가 이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차라리 매도를 하고 나서 비만 종목에서 지금 오석가리기로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페트론 또는 기관수매수 들어오고 있는 뭐 D&D 파마텍 그런 종목으로 조금 매매를 교체하시는 부분도 저는 좀 적극적인 그 대응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지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00원에 비중은 10%고요.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딱 한 가지 종목만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다 미끄러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프리엠스고 이 종목은 사실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이 종목도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뢰하신 제가 닉네임이 고고의 세상. 네. 이 종목은 고고해야죠. 고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차트만 보신다면 지금 특히 7월 말에 고점 상승한 다음에 눌리면서 지금 8월 달부터 내내 7,700원대 후반과 6,000원대 중반의 이 파란색 부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소위 말하는 말은 뭐 재건 종목이라 하는데 움직임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이 뭔 일을 합니까? 지금 그냥 굴삭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큰 매출은 이제 국내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종목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또한 이 재건이라는 테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요. 이 두 쪽에서 트럼프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지금 전쟁을 종식되고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모여지고 있고 재건 관련한 타임 테이블이 땡겨지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 상황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굴삭기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관수 매수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 주 월화수는 시장 때문에 단기 빠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걱정하지 말자. 닉네임처럼 이 종목으로 고고하시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의뢰하신 분께서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다 한다면 전 이번 사이클 때는 12월이든 1월이든 이번 사이클 때는 고점, 최근 4개월의 고점이었던 위의 파란색 라인 7,000원대 후반 전 이 라인을 뚫고서 다시 7월의 고점이었던 8,000원,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한 종목만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넥스 신규 매수 관점의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종목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이 종목 비중을 얼마만큼 매수를 하실지는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 바이넥스를 지금 이 시점 18,000원대 언더 여기서 신규 매수 바라보는 접근은 아주 유효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닉네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사이클 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초이스로도 뭐 리아켄바이오 가져갔지만 이번 사이클 때 다시 제약바이오를 보는 관점은 아주 전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또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있고 투자 아이디어가 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바이넥스가 포함한 것처럼 미국 생물보안법 아마 이번 12월 달에 상원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정권 때도 중국 때리기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때에 바이넥스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CDMO 쪽도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9월 말 이후로 2개월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매수 관점 저는 아주 유효하다 드리는 말씀이고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현재 지금 종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선을 그은 선은 바로 지금 종가 위에 있는 18,000원 라인을 그었습니다. 올해 5월, 6월 내내 그 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7월 초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뚫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금 7, 8, 9, 10 내내 이 18,000원대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좋은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 때 18,000원을 이탈하니까 이 선을 이탈하니까 눌려왔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빠르게 어떻게 보면 2주일 내에 이 18,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마침 이번 사이클 때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도 빠지고 있고 트럼프 정권의 정책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이넥스를 지금 보는 관점은 유효하고 저는 당장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내에 아주 높은 확률로 이 18,000원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침 지금 18,000원 이 선이 그은 게 제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21선 저항선이거든요. 지금 10월 중순부터 꺾이면서 21선 저항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10월 중순에 돌파했다가 실패했고요. 한 번 있죠. 그다음에 11월달 초에도 돌파하고 싶었지만 5거래일 연속으로 돌파 실패했고요. 그리고 11월달 중순에도 장중 돌파 시도했다가 또 밀렸고 11월 말 또 이번에 이제 화요일 오늘 어떻게 본다면 지금 2개월 사이에 거의 10번 정도 내내 이 21선 저항을 못 뚫고 밀렸습니다. 그만큼 20선 저항이 이 바이넥스의 2개월 때 매우 두터운 저항인데 제가 보는 타임 때는 곧 이 두터운 저항을 뚫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신규 매수로 저는 매우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나님의 질문이었는데 바이넥스 지금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상담 시간을 꽉 채워서 내용을 도와주셨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일장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은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또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번 12월 달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산타 랠리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내년도 국내 증시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꺾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 너무나 무리한 매매는 지양하자. 그래서 정말 자신 없는 매매를 한다면 덤벼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12월 달에 내년도 대주주 여건에 해당할 수 있는 큰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내년도 세금 대응 부분 때문에 대주주 여건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너무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은 피하자 말씀도 드리겠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두 가지 내용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기금, 최근에 10월, 11월 달 내내 연기금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방어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들도요, 최근에 엔터 종목, JYP 엔터든 하이브든 SM이든 또 게임 종목들이든 또 조선 종목들이든 다양한 종목들에서 연기금들이 바닥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거든요. 오늘 방송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2월 달에도 연기금들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2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빠르게 체크하셔가지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마지막 내용으로 여전히 이번 12월 달에도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섹터들 체크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압축을 해서 매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현명한 전략까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팅창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신다면 고유번호를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 그대로 복사하시고 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통통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장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